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민주 작가님을 모시고 그간의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그 책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가장 최근에 쓰신 책이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 관련한 책인데요. 최근에 어제 노벨 경제학상 발표가 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을 번역을 네. 하셔가지고 특수가 기대되는데 이 책 제목하고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은요. 예. 예. 이번에 그 노벨 경제학상 발표가 났는데 세 명이 수상자죠.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제1로 나온 그 조엘 모키르 예. 이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예. 이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 관련되는 이제 그런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한 9년 전에 조엘 모키르 이분이 썼던 그 성장의 문화, 네. 그로스 오브 컬처인데 그거 책을 이제 번역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책의 이제 아주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하려면 기술 혁신이 잘 이렇게 발달돼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제 얘기인데 네. 이 모키르는 이제 기술 혁신 말고 네. 더 저변의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의 사회 제도 네.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나 라이프 스타일, 그 당시의 여러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문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 얘기를 성장의 문화라는 책에서 얘기를 했어요. 원서가 언제 출간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 원서로는 9년 전이고 제가 예. 번역한 거는 이제 6, 7년 전. 네, 그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이 성장의 문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문화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그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8세기 영국이나 유럽의 산업혁명은 이제 빨리 발달을 했는데 네. 그 중국에서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성장을 연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그 사회의 제도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에서 그 차이를 찾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노동력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임금이 싸요. 그러니까 임금이 싸기 때문에 이걸 기계로 대체해봤자 별로 실익이 없어요. 워낙 그 노동력이 싸니까. 네. 근데 반면에 그 당시 영국은 노동력이 굉장히 이제 적어서 상대적으로 네. 임금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계를 발명해서 그거를 이용하고 싶어 하겠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훨씬 노동력 단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이런 사회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그 특허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발명을 하면 특허를 가진 보상.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그 혜택을 줬어요. 아. 그러니까 발명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개발하려고 하고 인센티브, 동기부여가. 그리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다 그걸 수공업으로 이제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계 나오면 당연히 이제 그걸 싫어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기존의 그 혜택 보는 그 이해 집단들이 반발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국은 상대적으로 그게 중국보다는 훨씬 약해서 이제 그게 산업혁명으로 연결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 제도나 문화가 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조엘 모키르는. 예. 물론 그러면 다른 얘기 굉장히 많이 있지만 네, 핵심은 예. 그거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언론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면은 조엘 모키르 이분이 이번에 그 경제학상 받은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이제 받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의 원인을 이제 찾는 것, 거기서 기술 혁신과 이런 문화, 그 제도 이런 것에서 찾았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제 성장 얘기할 때 항상 그 거론되는 경제학자로 조지프 슌페터라고 있는데 슌페터 혁신. 혁신을 이제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노벨 수상자 3명이 이 슌페터식 그런 기술 혁신, 슌페터식 경제 성장 이런 데 공헌을 많이 한 분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됐고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저기 이건 이제 썼던 책인데 그 경제 사상 강의라는 책을 썼어요. 아, 예,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슈페터 학파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예. 그리고 제가 슈페터를 예전부터 좋아해서 그 책을 쓰고 나서 조지프 슈페터는 지금 세상을 떴지만 네. 그분한테 책을 바쳤어요. 그 정도로 네. 슈페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거 다른 얘기를 조금 더 가면은요. 최근에 그 미국사 어드벤처라는 연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고라 타임즈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미국이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서 좀 시끄러워요. 네. 뭐 주방위군 또 투입하고 해서 그런데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조금 다들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은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트럼프는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약 무슨 새로운 기능이 발달했는데 뭐 그게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뭐 자기 본인의 입으로 하는데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떤 그 목적이 있을 때 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엄청나게 그 뻥을 치는 거 예, 예, 그게 예. 이제 트럼프의 옛날부터 습관인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이제 지나고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이런 거는 막 하는데 블러핑. 그래도 결국은 현실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너무 공포심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접하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많이 그 순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예. 그렇게 일단 예측을 하긴 합니다. 예, 예, 예. 그렇지만 이 트럼프가 가장 그 존경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예전에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시진핑과 푸틴을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부러워- 보면 부러워하는. 부러워하는 거죠. 그 이유는 장기 집권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만나기도 했지만 뭐 150살까지 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에 트럼프의 이제 중요한 그 리스크 중에 하나는 자기도 시진핑하고 푸틴처럼 오래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혹시 뭐 계엄이나 이런 쿠데타 이런 거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는 그런 공포심보다는 조금 순화된 형태로 이 정책을 펴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음. 지금 이제 미국에서 백인들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백인들의 비중이 줄어들 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유난히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이민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탄압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게 그런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AI가 지금 엄청 발달하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걸 또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에 반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이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네. 예. 뻥도 치면서 예. 뭐 여러 가지 분위기를 잡아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반발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도 약간 그걸 감안해서 정책을 순화하지 않을까. 예. 남북 관계도 조금 그 일기 때처럼 약간은 오히려 조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트럼프가 이 김정은하고 관계가 좋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얼마나 좋을지 저는 좀 퀘스천해요. 예. 맨날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다 판을 깨고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런데 여전히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까? 예. 퀘스천이 하나 들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트럼프는 그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이제 얘기를 쭉 하려고 하는데 예. 김정은은 그거 빼면은 완전히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네. 완전 비핵화하는 거에 대한 그 절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게 최고의 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영영 평행선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참 미중 패권 경쟁을 지금 사실 이 지금 관세 전쟁하고 있는 게 사실은 중국과의 어떤 새로운 관계 정립을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서방 국가들 그다음 우방국들한테 이렇게 사실 좀
매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이중 관계 얘기할 때 이제 항상 나오는 게 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 이제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그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간의 그 관계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세력 국가는 새로 구상하는 그 국가에 대해서 항상 견제심을 갖고 그러다 보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거든요. 실제로 예.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그 전쟁도 일어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앨리슨 이런 분이 그 투키디데스 함정 이걸 이슈를 가지고 최근까지 예. 세계 강대국과 신흥국의 그 패권 다툼이 어땠는지를 한번 분석한 책이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보면 미국하고 소련은 서로 냉전으로 엄청 싸웠지만 실제로 열전까지 가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대리 전쟁은 있었지만 그래서 미국과 소련을 그 전쟁 없이 그 패권 전쟁이 끝난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행형이고 이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GDP를 얘기할 때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물가 기준으로 PPP로 그 비교하는 게 있고 하나는 실제 시장 환율 가지고 보는 게 있는데 이 전자 경우 물가 기준으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어요. 근데 시장 환율은 아직 그 미국이 지금 더 많은데 그래서 경제력은 지금 뭐 굉장히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와 버렸고 그리고 이제 기술로 보면 첨단 기술이 옛날에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미국을 누른다고 했는데 이제 최근 상황을 보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AI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기술 수준도 옛날만큼 차이가 안 나니까 이게 지금 이제 중국이 미국을 누를 그럴 이제 상황까지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패권 국가가 된다는 것은 주변 여러 국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중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을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있고 뭐 일본 당연히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그 평판 그리고 얼마나 포용적으로 그 다른 나라 국가들을 받아들이는 건지 이제 그런 것이 앞으로 키 이슈일 것 같은데 지금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미국은 지금 포용 정책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중국은 포용 정책을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이제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시간이 지금 한 13분 정도 끊었다가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